이날 손흥민은 단 한 경기로 증명했습니다. 왜 유럽 빅클럽들이 그를 원할 수밖에 없는지 말이죠. 리그 30라운드 토트넘은 다시 한번 악몽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바로 원정팀의 무덤이라 불리는 스탬퍼드 브리지. 이번 상대는 첼시. 그리고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동안 첼시전에서 유독 약했던 토트넘이었기에 이곳에서 승리한다면 무려 7년 만에 원정 승리였죠. 심지어 경기 전 분위기 역시 어수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엔 손흥민이 있었는데요. 팀 내 최고 에이스. 하지만 그의 이적설이 토트넘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 무너지는 팀 분위기 속 손흥민은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 수 있을까?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보여준 한 장면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날 손흥민은 어떤 퍼포먼스로 첼시의 홈을 뒤흔들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첼시에게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4위 도약, 그리고 자존심이 걸린 런던 더비였기 때문이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전 첼시의 감독 엔초 마레스카는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의 올 시즌 분위기가 좋진 않지만 절대로 쉬운 상대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명의 선수를 지목했죠. 바로 손흥민.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골잡이지만 첼시전만큼은 유독 약한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무려 20경기에서 단 3골. 의외로 첼시 수비에 자주 막혔던 선수였죠.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 마레스카 감독의 말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손흥민만큼은 완전히 다른 클래스를 증명해냈기 때문인데요. 경기 초반 토트넘은 심각할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경기 시작 1분도 채 되지 않아 실점 위기를 맞았고 패스 미스와 턴오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볼 운반부터 전개, 그야말로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흐름이었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단 한 명, 손흥민만큼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스피드로 첼시의 뒷공간을 돌파하더니 2명의 수비수를 앞에 두고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합니다. 비록 태클에 막혀 코너킥으로 이어졌지만 그 장면은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솔랑키와 오도베르에게는 각각 한 명의 수비가 붙은 반면 손흥민에게는 무려 2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달라붙었던 것. 경기 전 엔초 마레스카 감독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토트넘은 쉬운 팀이 아니며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다. 첼시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만 막으면 이긴다. 첼시가 이번 경기에서 세운 기본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전방 공격수 솔랑키는 결정적인 순간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우측 윙어 오도베르 역시 부정확한 크로스로 여러 차례 공격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빠른 드리블 돌파와 날카로운 슈팅은 물론 강한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처 능력을 보여줬죠. 특히 이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원에서 손흥민을 향해 패스가 전달되는 순간 첼시 수비 2명이 동시에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원터치로 방향을 전환한 뒤 빠른 드리블로 첼시의 빈 공간을 파고들며 솔랑키에게 정확한 전진 패스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손흥민이 빠르게 박스 안으로 쇄도하자 첼시 수비 전원이 그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 순간 메디슨이 올린 크로스. 하지만 아쉽게도 공이 빗맞으며 결정적인 기회는 무산되고 맙니다. 이날 손흥민이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단순히 공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수 전환 상황에서 그는 엄청난 스프린트로 수비에 가담하며 팀의 위기를 막아냈고 심지어 아군 박스 안까지 내려와 직접 볼을 따내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손흥민이 만들어낸 볼을 바탕으로 오도베르가 빠르게 역습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우도기의 어이없는 터치 미스로 기회는 허무하게 무산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순간 중계진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박스 근처 낮은 위치에 있던 손흥민이 순식간에 첼시 박스 근처까지 전력 질주해 있었다는 사실. 그야말로 박스 투 박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놀라운 활동량과 집중력이었죠. 만약 우도기가 그 볼을 지켜냈다면 손흥민은 또 한 번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런 장면은 후반전에도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아군 진영 깊숙한 곳에서 손흥민이 직접 볼을 따낸 뒤 빠른 템포로 역습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최전방까지 치고 올라가 프리킥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죠. 이날 손흥민의 활약은 공격과 수비를 가리지 않고 경기 전 구역을 누비는 전방위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정적인 프리킥 찬스. 키커로는 메디슨이 나섰습니다. 과연 손흥민이 만들어낸 이 소중한 기회를 메디슨은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이날 메디슨의 경기 내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포스텍 감독이 격노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메디슨의 실책 때문이었습니다.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할 미드필더가 결정적인 상황마다 예상 밖의 패스 미스를 반복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흥민이 몸을 던져 만들어낸 이 프리킥마저 메디슨은 허무하게 수비벽에 그대로 맞히며 날려버리고 맙니다. 프리킥 이후
축구 팬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답답함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왜 프리킥을 메디슨이 차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손흥민을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반응이 쏟아졌죠. 특히 팬들은 지금의 토트넘이 워낙 팀 전체의 수준이 낮다 보니 손흥민이 공격뿐 아니라 수비까지 커버하지 않으면 경기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설이 왜 끊이질 않는지 알 것 같다. 그만큼 이날 손흥민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토트넘은 그런 그를 담기엔 너무 작은 그릇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 모두가 손흥민의 득점을 예상했습니다. 위치부터 타이밍 그리고 집중력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아쉽게도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면 손흥민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였지만 축구 전문가들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문제는 크로스에 있었습니다. 존슨의 크로스가 살짝 길었고 손흥민은 그 공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슬라이딩 마무리를 선택해야 했죠. 결국 이 슈팅은 키퍼 입장에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궤도가 되었고 막아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즉 이 장면은 손흥민의 실수라기보단 마무리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미세한 엇박자 그 차이였던 것이죠. 게다가 경기 내내 손흥민에게 이런 결정적인 기회가 단 한 번뿐이었다는 사실도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공격수라도 한 번의 찬스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만약 손흥민에게 2번, 3번만 더 유사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었죠. 결국 손흥민에게 지금의 토트넘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도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적설이 끊이지 않는 건 당연하겠죠. 부디 손흥민이 보다 큰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마음껏 발휘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